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당연하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이준석이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반비례한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뭐 이준석이가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었네 마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양심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아마 그렇게 또 할 거라. 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피게 되는 게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 혹은 그 사람이 적이 또 있느냐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거창하게 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껄끄러운 상대들도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은사 중지론이라든지 무천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신학적으로 한편으로는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신학적 동지는 될 수가 없죠.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동지적 관계 영적으로 같이 기도해서 함께 사역해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잠깐은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 뭐 프로젝트를 같이 거기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회의 팀이 돼가지고 함께 사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다가 일을 다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가 혹은 그 사람에게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기도 하고 그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 연예인들은 그런 거를 많이 전략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누구하고 친하네 해서 뭐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든지 혹은 자기 거창하게 말하면 그 네임 밸류 이름의 가치를 조금 이름값을 좀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야당의 국민의힘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략을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홍 후보도 전략이 있겠고 윤석열 후보도 전략이 있겠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지 않는 또 다른 두 후보도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후보도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친구 전략. 그래서 그 사람 친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 표를 높이는. 근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전략에서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 하면서 뭐 이준석 대표랑 계속 통화를 자주 했다고 한다든지 그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왔든지 어떤 시기든지 상관없이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을 물론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중도표를 얻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당내에서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은 당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당의 후보가 되는데 당심을 얻지 않고 어떻게 민심을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당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우선 당심을 얻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당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로 치면은 내가 교회도 좀 사이즈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방에도 가서 어떤 자리를 맡고 노회에 가서도 자리를 맡고 총회에서도 자리를 맡고 이런 식으로 자기 교회를 잘 해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단 활동도 하고 혹은 총회 활동도 하고 혹은 연합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코스가 되는 거죠. 이 거꾸로 되면 항상 좀 탈이 납니다, 여러분. 탈이 나는데 저는 그리 생각해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심을 얻기 전에 민심을 먼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심이 멀어져 가 있으니까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대권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의 후보를 먼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심을 얻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당심이 뭐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중도 성향의 사람들에게 당심이 있다고 하면은 전략상으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비율을 많이 높이니까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당대표가 되는 이 아이러니한 말이죠. 코미디 같은 일이 그 국민의힘당에서 이번에 벌어졌어요. 당원들이 바라는 당대표는 따로 있었어요.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데 당원들이 덜 원하는 자가 당대표가 된 거예요. 참, 당대표 선거를 뽑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말이죠.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 그냥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데 그게 이번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음모론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는데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이하고 친한 이미지를 가지고 당신보다도 여론에 집중을 했거든요. 선거 전략에 있어 가지고 당신보다도 여론에 집중을 한 거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 되니까 자기가 지구를 떠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조롱을 하면서 말이죠.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유 대통령 되면 정말 이준석이 지구 떠나는 꼴을 우리가 보게 생겼어요. 정치꾼이니까 그 말대로 지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황교안이든 혹은 또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국회의원 출마를 원천 봉쇄당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의해 가지고 봉쇄를 당하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 출마한 지역이 대구 수성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을에서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 한나라당이라고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국민의힘 당이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인선이에요. 이인선. 얼마 전까지 이름을 당협위원장이었죠.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한 거예요. 보통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노회장, 교단회로 치면 그 정도 이렇게 입장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구 대표 같은 거죠. 당 전체를 대표하는 당대표는 있고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죠.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는 보통 그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의 장이다 이 말이죠. 그 노회장이다 이러면은 노회의 장이잖아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이 중심이니까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장로 그 노자를 쓰는 거죠. 노회를 이야기를 할 때 늙을 노자입니까? 그런 노자를 쓰잖아요.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장로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지역구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맡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교회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노회장 자리를 맡는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노회 일을 할 때도 좀 재정도 좀 지출할 여력이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도 관리가 되고 하니까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인가 6월 달에 2021년 6월 달에 1년 3개월 동안에 복당을 못하고 있다가 6월 달에 복당을 한 거예요. 복당을 하면서 그러면은 당협위원장을 홍준표 의원이 맡아야 되는데 근데 홍준표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해가지고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협위원장을 계속 맡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경쟁자였던 사실 이인선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필 홍준표가
자기 지역구에 와가지고 도지사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 곳을 생각을 홍준표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수성을을 한 거예요. 대구 수성을을. 아마 대권을 생각해서 대구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대권을 생각해서 국회의원을 자기 출마할 때 대구 민심 박근혜 관련해가지고 그 민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인선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많이 억울한 거죠. 그죠? 홍준표 때문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홍준표가 이제 복당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물론 당협위원장을 내려놔야 될 거예요. 내려놔야 되겠지만은 이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이 홍준표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홍준표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는데 경쟁자였으니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렇게 하고 자기가 바닥은 자기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 조직 말이에요. 지역당의 조직은 자기가 장악을 하고 있을 것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 일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근데 이번에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윤석열이 지지를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 투표를 하는데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지역당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홍준표 입장에서 그 당협위원장을 좀 정리를 해달라. 사퇴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준석이하고 요 문제를 통화를 한 거예요. 뭐 당의 최고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지역당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 조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인선 당협위원장을 사퇴를 시킨 거예요. 사퇴를 시키니까 갑자기 이인선 위원장은 그게 자기가 당한 입장인 거예요. 그 당협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구들은 그러면 홍준표도 마찬가지겠고 윤석열이 그쪽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서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맡아가지고 지지해서 그 숫자가 거의 40명 가까이 되거든요. 벌써 40명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다 윤석열이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지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이거든.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당협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하게 문제가 없는데 홍준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 홍준표가 후보로 나가 있는데 당협위원장이 그 홍준표 말고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게 되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많이 껄끄러운 겁니다. 그 자기 지역구 자체를 장악하는 것도 당 조직이죠. 조직을 장악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이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며칠 전이죠. 얼마 안 됐죠. 10월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인선 당협위원장을 사퇴시켜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볼 때 그림 자체가 그냥 놔둬도 어떻게 보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 딱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선거 앞에 두고 당심을 잃을 만한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이준석이하고 너무 사이 좋은 이준석이가 마치 홍준표를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지요. 모양새가 약간 공정하지 못한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를 이준석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어쨌든 최고 지지율로 당대표가 된 건 아니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볼 때 그 지지율은 더 많이 떨어졌을 거거든요. 당내 지지율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그 유승민이 계열이니까 당연하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이준석이 지지율은 그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반비례한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뭐 이준석이가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었네 마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우리가 양심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아마 그렇게 또 할 거라. 어떤 식으로든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된 거예요. 사퇴를 하게 되면서 그 그림이 홍준표하고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함께 뭔가 짝짝꿍 하는 듯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림이 홍준표에게는 유리하지 않단 말이에요. 표에는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적도 친구 때문에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적 때문에 친구도 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준석이를 향해서 약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홍준표에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통해서 이준석이를 좋아하는 그 표보다 이준석이를 싫어하는데 이준석이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적개심이 홍준표에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전략, 적 전략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물론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적과 친구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싸울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상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하고 더 심하게 싸운다든지 이렇게 피하식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물론 뭐 치명적인 문제다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적과 친구를 잘 구분을 해야 당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홍준표의 이준석 친구 삼기 이 전략은 이준석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멀어지게 만드는 초기에는 그 유승민이하고도 이렇게 친구 삼기 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정치적으로 오래 인생을 함께 보냈으니까 친구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선거 전략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인선 당협위원장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냥 두고 있으면은 좀 포용력 있는 그런 홍준표로 이미지를 각인할 수도 있을 건데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선거 시기에 너무 자그마한 일에 집착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니까 그 조직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편으로 홍준표 같은 경우에 대구 수성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그 정당 당원들을 장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조직을 말이죠. 그 조직은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지금까지 텃밭을 다지고 다지듯이 해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홍준표 의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번에 결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준석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협위원장 잘라달라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열어서 이인선 당협위원장을 사퇴하게 만든 불러가지고 뭐 소명할 기회 준 거 그런 거 절차를 밟지도 않고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러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해야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너무 쏙 좁은 사람의 이미지 혹은 약자를 괴롭힌다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는 대권 후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이를 친구 삼기라든지 유승민이하고 친구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 그 민주당 지금의 여당이라든지 하고 중용을 하겠다 그쪽 사람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당심을 얻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다 민심이라고 할까요? 여론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이 돌멩이를 물에다가 탁 던지면 원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터 이렇게 내 사람으로 확보를 해나가면서 재가를 하고 치국을 하고 평천하를 도모를 해야 되거든요. 거창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워서 홍준표 의원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고 사실 뭐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악동 기질이 있어가지고 봐줄만 하고 그 노조하고도 싸우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투쟁력이 있거든요. 투쟁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우리는 뭐 홍준표가 돼도 홍준표를 찍을 것이고 뭐 윤석열이가 돼도 윤석열이를 찍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단일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찍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